완벽했던 제 신혼집이 어느 날부터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내가 잠든 사이 누군가 내 머리맡을 지나다닙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 요새였던 이 집은 이제 가장 무서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1년 차, 남편과 함께 마련한 이 집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제 취향대로 꾸민 작은 서재, 그리고 주방에 걸린 우리 둘만의 커피잔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축복 덕분에 출퇴근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죠. 오전에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작업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이런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남편 도윤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8시쯤 돌아오는데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새로 생긴 카페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안식처였고 창작의 공간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세계였습니다. 벽의 색깔 하나, 소파의 위치 하나까지 우리 둘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제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고 제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다음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도윤이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사를 하셨대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어디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돌아왔을 때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여기요, 우리 집 근처로요. 도윤이는 미안한 듯 웃으며 엄마가 혼자 계시기 외로우셨나 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구나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리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뵙는 정도였죠.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들에게 쏟는 애정의 깊이가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도윤이는 제 유일한 자랑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이사 소식을 들은 다음 주 월요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작업 중이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찬 좀 해왔어. 너희 둘이 제대로 먹고 사나 싶어서. 저는 얼른 짐을 받아들며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손을 댔습니다. 먼지가 좀 쌓였네. 이 구석은 청소가 안 됐구나. 커튼 좀 빨아야겠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처럼 요즘 바빠서 자주 배달시켜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서야 되겠니? 남편 건강 생각해야지. 그날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제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작업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녀의 혼잣말이 제 집중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가 퇴근했을 때 식탁은 반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고 도윤이는 감격한 듯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 집이고 제 부엌인데 왜 제가 손님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도윤이는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고마워요. 여보도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느새 매일같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찬을 가져왔다. 청소를 도와주러 왔다. 근처에 왔다가 들렀다. 처음에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의로 하는 일이었고 저는 며느리로서 그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일상은 점점 더 침범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화상 회의를 하는 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사과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바쁘니?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네,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 그래? 라고 말하며 그대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방 끝날 거지? 나 여기 앉아서 기다릴게. 저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고 그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회의는 엉망이 됐고 클라이언트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좀 쌓여 있더라. 내가 해놨어.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었고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줄 수 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며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하는 중일 때도 있고요. 도윤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하신 건 아닌데요. 그냥 미리 연락만 해주시면 제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도윤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 좀 해줘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감정을 설명하려 해도 이기적으로 들릴 것 같았고 도윤이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집이야, 내 공간이야, 내 삶이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잠시나마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국장 끓여줄게. 도윤이가 좋아하거든.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제 완벽했던 요새의 문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방문이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인종 소리는 제게 일종의 경보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고 어깨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고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오시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을 저장하고 노트북 화면을 내린 뒤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삼계탕 끓였어. 여름에 보양해야지.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도시락통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통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운 것 같네. 에어컨 켜놨어? 네, 켜놨어요. 온도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전기세 많이 나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온도 설정까지 간섭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소파 쿠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쿠션 빨아야겠다. 먼지 냄새나.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쿠션 커버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일이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래. 라고 그녀는 말하며 제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책상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어질러 놓고 일이 되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책상은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노트,
태블릿, 참고 자료들이 각자의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게 제게는 가장 효율적인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어질러진 책상으로 보였나 봅니다. 내가 정리해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이게 편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내 맘대로 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기저기 손을 댔습니다. 이 선반 위에 먼지 쌓였네. 창문도 좀 닦아야겠어. 커튼 빨래는 언제 했어?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정말 일 마감이 급해서요. 그래. 그럼 나 여기 앉아서 조용히 있을게.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시어머니는 제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고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안아, 물 좀 줄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윤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던데 밤에 잘 못 자나 봐? 잘 자요. 피곤한 건 회사 일 때문일 거예요. 집에서 편히 쉬게 해줘야지. 남편이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매일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도윤이와 저는 서로의 일을 존중했고 각자 바쁠 때는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후 내내 머물다가 저녁 무렵에야 돌아가셨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요?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문 시간은 약 4시간.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대청소 좀 하자. 집이 너무 더럽더라. 저는 어머니, 저 지금 회의가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아. 내일에 나 혼자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혼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끼고 회의에 참여했지만 배경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물었습니다. 거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라고 말하고 카메라를 끈 채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청소기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잘못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회의가 끝날 때까지만요. 회의가 언제 끝나는데? 1시간 정도요. 그럼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나 그냥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짐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이미 무슨 말을 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시네요. 청소 도와주려고 갔는데 쫓아냈다고. 저는 쫓아낸 게 아니라 회의 중이라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섭섭하셨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선의로 하시는 거, 하지만 저도 일이 있잖아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그 말 저는 이제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위해서, 다 우리 생각해서. 하지만 정작 제 생각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평일 내내 쌓인 피로를 풀고 싶었고 도윤이와 함께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일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봉투를 가득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같이 김장 준비하자. 이제 슬슬 해야지. 저는 어머니, 주말인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말이 딱 좋지. 도윤이도 있고 우리 셋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나. 시어머니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우리 집 부엌은 김장 준비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속을 채우는 작업.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도윤이는 중간중간 거들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김치는 완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면 겨울 내내 먹겠다. 역시 집에서 담근 게 최고야.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획했던 주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제 눈물을 씻어내렸고 저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침범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제 공간이, 제 일상이 누군가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부탁 좀 해줄래요? 뭔데요?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달라고요. 그럼 제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도윤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섭섭해 하실 텐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매일 일도 제대로 못하고요. 여보, 조금만 참아줘요. 엄마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적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어머니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었고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재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한테 비밀번호 받았어. 매번 초인종 누르기 귀찮잖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요? 응, 도윤이가 알려줬어.
이제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겠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집의 비밀번호가 제 허락도 없이, 제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의 손으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줄까? 도윤이 좋아하는 불고기 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도윤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매번 초인종 누르는 게 번거로워 보이셔서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엄만데 뭐 가족인데 괜찮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에게 가족은 어머니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에 속하지만 동시에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제 집이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요새의 문은 이제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력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공유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초인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어떤 날은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집안 곳곳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냄비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라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침 일찍 너 자고 있길래 조용히 들어왔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제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시어머니는 이미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냉장고 봤더니 우유가 상했더라. 버렸어. 계란도 유통기한 지난 거 있어서 다 정리했고 야채들도 시들시들한 게 있길래 다듬어 놨어.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냉장고를 제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뒤졌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청소 좀 할게. 집이 좀 지저분하더라. 저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청소 도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언제 하니? 일도 바쁜데 엄마가 해줄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불효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았고 받아들이면 제 공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은 청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닫고 헤드폰을 쓴 채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집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청소가 끝났을 때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던 책들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시어머니가 가져온 조화가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때? 훨씬 깔끔해 보이지?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집인데 왜 제 집 같지 않은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뭔가를 바꿔놓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커튼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심플한 아이보리색 커튼 대신 꽃무늬가 큼지막하게 박힌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왜 바꾸셨어요? 너무 단조로워 보여서 이게 훨씬 화사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사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 서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어질러져 있던 자료들이 모두 서랍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았던 메모들이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메모들은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들이었고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책상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정리해 준 건데? 이건 정리가 아니에요. 제가 작업하던 거예요. 그렇게 어질러 놓고 작업이 되겠니? 저는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엔 어질러진 것 같아도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신 안 건드릴게. 하지만 그 말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제게 따졌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 작업 공간을 지킨 것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요. 선의로 해주신 건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선의. 모든 것이 선의로 포장되면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도윤이와 함께 밀린 빨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를 열었을 때 이미 누군가의 옷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보니 시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일어났어? 빨래 돌리고 있으니까 너희 것도 넣어. 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의 위치를 바꾸고 그릇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부엌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국자 하나를 찾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밤이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쿠션은 꽃무늬였고 식탁 위에 테이블 매트도 레이스 장식이 달린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인조식물이 놓여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도자기 장식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 집일까요?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취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친구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은 변호사였고 제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진아, 나 미치겠어. 무슨 일인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정리하는 것. 미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건 명백한 경계 침범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남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해봐. 내 감정을 정확히 전달해야 해. 전달했어. 근데 도윤이는 엄마 편만 들어. 미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안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해야 해. 이 상황을 계속 참을 거야? 아니면 바꿀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꾸고 싶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순간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작업을 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제 또 올까? 오늘은 또 뭘 바꿔놓을까? 제가 또 뭘 잃게 될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안아, 점심 먹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시어머니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폭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라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간식이라도 먹어. 과일 깎아놨어.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 집인데요. 이건 제 공간인데요. 제발 제 삶을 돌려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제대로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제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계속된다면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초인종도 없이 열리는 문, 제 허락 없이 바뀌는 집,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저. 하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집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부엌 서랍이 어떻게 재배치되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제 공간이 아닌 낯선 곳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화상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한 자료를 점검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미팅 시작 30분 전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화상 미팅이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앵글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두세 명의 중년 여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 집이야. 신혼집 치고 괜찮지? 저는 급히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로 보이는 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어쩐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근처 왔다길래 잠깐 들르자고 했어. 괜찮지?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미팅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 정도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뭐. 예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조용히 있을게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하세요. 하지만 조용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헤드셋을 쓰고 미팅에 접속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화면에 나타났고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수다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저는 헤드셋 볼륨을 높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요리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려는 순간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지만 제 집중력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마치 제 집이 파티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망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좌절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편안하게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 끝났어? 라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어. 친구들이 떡볶이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어.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제 그릇들, 제 냄비, 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초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우리 정자 씨 복 받았어.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집도 깔끔하고 좋네요. 신혼집이라 그런가?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깔끔하다고요?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꾸민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야, 지안아,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손님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하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왜?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잖아. 조용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게 얼마나 시끄러웠다고. 우리 그냥 밥 먹은 거야. 저는 참았던 말들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제가 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손님 오실 때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할 수 있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연락을 일일이 해.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가족이지만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시간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엄마가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그게 싫다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선의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움이 때로는 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모르니? 그 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요. 하지만 뭐?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공간? 가족끼리 무슨 공간이 필요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해요. 저한테는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여기 오는 게 싫구나. 내가 방해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말을 똑바로 해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안 올게. 다신 안 와. 그리고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도윤이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권리를 지킨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이가 퇴근했을 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지도. 도윤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 미팅 망쳤어요. 그게 엄마 잘못이에요? 손님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미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요? 문 닫으면 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제 힘듦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보, 저는 지금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진 않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요. 좀 이해해줘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한테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요? 엄마가 뭘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화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완전히 혼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도윤이와 저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냉랭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그저 제 선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금요일 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 댁에 가요. 사과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네, 당연히 당신이 사과해야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할 생각 없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고도 잘못이 없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그날 밤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냉전은 계속되었고 도윤이와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를 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망친 미팅 이후 클라이언트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고 무엇보다 제 실력 때문이 아닌 상황 때문에 잃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아나, 나야. 오늘 시간 돼?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지금은 좀 바빠. 왜? 점심이나 같이 먹자. 내 근처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업을 계속해야 했지만 미진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요즘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올래? 1시간 후 저는 카페에서 미진을 만났습니다. 미진은 이미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얼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저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지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 미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상황 어때? 저는 한숨을 쉬며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싸움, 도윤이의 반응, 그리고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 미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지금 너무 힘든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부 갈등이 아니야. 경계에 대한 문제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나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는 거야.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 삶을 되찾고 싶은지 둘 다 원해. 그럼 싸워야 해. 제대로 싸워야 해. 저는 고개를 들어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먼저 남편과 확실하게 대화해. 내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만약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더 강하게 나가야 해. 저는 미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싸운다는 것, 제대로 싸운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착한 며느리, 이해심 많은 아내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도윤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요? 언제 하겠어요? 우리 일주일째 제대로 된 대화도 안 하잖아요.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럼 왜 제 마음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도윤이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당신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뭘 심하게 했는데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게 심하지 않아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공간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공간? 엄마가 뭘 그렇게 침범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정말로? 뭐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와요. 제 허락도 없이, 연락도 없이, 제가 자는 동안에도 들어와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 작업 공간이고, 제 쉬는 공간이에요. 엄마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도윤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신 지금 엄마를 남처럼 대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의?
엄마가 예의가 없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제 물건을 함부로 정리하고 제 일을 방해하고 제 공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예의인가요? 엄마는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에요. 침범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는 혼자 외로우시다고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생? 그게 희생이에요? 네, 희생이에요. 제 시간, 제 일, 제 정신건강, 모든 게 희생되고 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하고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참았다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도윤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네,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통화가 끝나고 도윤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 생신이래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라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촐하게 집에서 하고 싶대요. 우리 보고 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 가겠어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요. 도윤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목? 당신이 잘못해놓고 면목이 없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권리를 주장한 게 잘못이에요? 생신날 안 가는 게 권리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말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도윤이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말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녁에 엄마 댁 갈 거예요. 같이 갈 거면 준비하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친척들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 라는 인사 대신 냉랭한 시선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의 언니로 보이는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달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가족이 뭔지도 모르더라고. 그 말이 분명히 저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이 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무 서럽구나. 며느리한테 쫓겨날 줄은 몰랐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쫓아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요, 미리 연락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거지. 결국 오지 말라는 거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시간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일? 집에서 컴퓨터나 두드리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지금이요. 방금 하신 말씀이 무시예요. 식탁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입장? 며느리 주제에 무슨 입장이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손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도윤이가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저만 진정해야 해요? 왜 항상 저만 참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왜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의 목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을 침범했어요. 제 공간을, 제 시간을, 제 모든 것을. 시어머니도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너희 잘되라고 한 거야. 그만해요. 저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한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너희 집에 절대 안 갈게. 다신 안 가. 어머니. 도윤이가 시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신날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도윤이는 핸들을 쳤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뭐가요? 모든 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끝까지. 생신날의 폭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는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했을 때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필요한 것 있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그런 실용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오지 않으니 일은 잘 풀렸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고, 마감을 지킬 수 있었고, 클라이언트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이모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집에서 쓰러지셨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은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도윤이는 차 키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볼게요. 저도 갈게요. 도윤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혼자 갈게요. 하지만 저도. 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는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잘못일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들여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지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요? 도윤이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대요.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윤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쓰러지셨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며느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요. 하지만 뭐예요? 또 변명할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신데?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제가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게 정말 걱정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네요. 인정할 게 없으니까요. 그 순간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해야 해요? 당연하죠. 엄마한테 사과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과 안 해요.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그날 밤 도윤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엄마 댁에서 지낼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랑은 당분간 떨어져 있고 싶어요. 도윤이는 가방을 메고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떠나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염없이.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도윤이가 없으니 더 크게 느껴지는 적막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남편은 떠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안아, 괜찮아? 미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 도윤이가 집을 나간 것, 모든 것. 미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지금 당장 만나자. 1시간 후, 저는 미진과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미진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안아, 솔직히 말해줄게. 지금 상황은 심각해. 저도 알아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건 결혼 생활의 위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안아, 너 이 결혼 지키고 싶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지키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지키고는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지안아,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너야. 나? 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게 가장 중요해. 저는 미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해. 너희 둘만의 대화, 시어머니 없이. 그게 가능할까? 시도는 해봐야지. 그리고 만약 남편이 여전히 내 편이 아니라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해. 다른 선택? 미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야, 지안아.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이혼.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진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결혼, 그리고 제 미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주말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는 것. 그게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쁜 신호일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주말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참을 수 없는 것,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천천히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은 제 편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만 남을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면 알게 되겠죠. 제 결혼의 운명을, 그리고 제 선택의 결과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행복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침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침대가 우리 둘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공간일까요? 아니면 제가 두려워했던 외로움일까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만 기다리면 돼. 이틀만 견디면 돼. 그리고 그때 모든 게 결정될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어쨌든 변화는 올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늘 도윤이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화장을 했습니다. 최소한 겉모습만이라도 정돈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2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봅시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침착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왔어요 라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네.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도윤이는 주문을 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상태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약 드시고 푹 쉬시니까 괜찮아지시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도윤이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도요.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래요. 알아요.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한테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저도 이해해요. 정말로요. 그럼 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삶이 침범당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윤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침범이라는 말을 또 하네요. 네, 침범이에요. 저는 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정리한 것 좀 들어볼래요? 도윤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제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그게 왜 문제예요? 가족인데. 여보,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해요.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제 물건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버려요. 제 작업 자료까지도요.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정리가 아니라 방해예요. 제 작업 방식이 있는데 그걸 존중받지 못해요.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보며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어머니는 제 일을 무시해요. 집에서 컴퓨터나 두드린다고 하셨죠.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났다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나요?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알면서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편을 들면 엄마가 상처받으시잖아요. 저는 상처받아도 되고요? 그 말에 도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럼 저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지켜야 하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도윤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조금만 더요.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적응이요? 벌써 몇 달째예요. 상황은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어요. 그래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경계를 만들어야 해요. 경계요? 네, 어머니와 우리 사이에 명확한 선이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째, 집 비밀번호를 바꿔요.
어머니가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시게 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도윤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어머니가 오셔도 제 작업 공간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직접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도윤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셋째, 우리 부부의 일은 우리가 결정해요. 어머니의 간섭 없이요. 도윤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건 엄마를 완전히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명드리면 돼요. 함께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말 못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그럼 저는 어떡해요?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선택해야 해요. 뭐요? 어머니와 저 중에요. 도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해요. 다른 선택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이요.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도윤이는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를 잃으면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저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도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할게요. 저는 앉은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카페를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운 맛이었습니다.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무슨 대답을 들을까요? 도윤이는 제 편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머니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저는 정말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작업을 하려 애썼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윤이의 대답이 무엇일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밤 저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응, 무슨 일이야? 저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이와의 대화, 일주일의 유예,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 미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 용기 있다.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야. 아니야, 그게 용기야. 자기 삶을 지키려는 용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안아, 만약 남편이 어머니를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 미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알지? 고마워, 미진아.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함께 꿈꿨던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화요일 오후 작업 중에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 그럭저럭요. 그리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그가 저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것. 수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제 나흘이 남았습니다. 나흘 후면 도윤이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도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겠죠. 각자의 고민을 안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조금 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안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자고요? 응, 너랑 나랑 단둘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요? 내일 오후는 어때?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내가 편한 곳으로 정해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 봐.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단둘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저는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저는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거든. 시어머니한테 참 힘들게 살았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참 답답했어.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지. 시어머니가 모든 걸 간섭하셨거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렸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지안아,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외로웠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알아요, 어머니. 도윤이가 유일한 가족이니까 그 애한테 매달린 거야.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될 줄도 모르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나는 선을 넘었어. 내 삶을 침범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아니야, 넌 내 권리를 주장한 거야. 당연한 거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안아, 나 약속할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가기 전에 꼭 연락할게. 내 공간을 존중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부 일에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신에 나도 부탁 하나만 할게. 말씀하세요. 가끔은 나도 초대해줘. 미리 약속하고 가는 거. 그 정도는 괜찮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상처를,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카페를 나올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이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도 많이 힘들어했어. 너희 둘 사이에서. 알아요.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저는 당신 편이었어야 했는데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만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지. 도윤아, 집에 가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는 당신 집이에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경계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어떻게 지켜줄지.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비밀번호 바꿔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겠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만의 공간을 존중하겠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저도 약속해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존중할게요.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비밀번호는 여전히 공유하지 않겠지만 마음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온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은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우리는 다시 서기로 했습니다. 함께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